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지압 신공입니다. 오늘은 팔꿈치에 있는 혈자리들을 찾아서 지압해 보겠습니다. 팔꿈치에는 가장 대표적인 혈자리가 있죠. 바로 곡지혈입니다. 곡지혈을 잡는 방법은 팔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렇게 무늬가 끝나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곡지혈입니다. 곡지혈은 굽이친 곳의 연못이라는 의미인데요. 연못에는 물이 많죠. 그래서 곡지혈은 진정, 보습, 하기, 해열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선염, 목과 겨드랑이 림프절, 종대에 사용할 수 있고요. 하기작용이 강해서 두통의 명혈입니다. 고혈압에도 사용하는데요. 고혈압 있을 때는 이 곡지와 이 부위가 양계인데요.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했을 때 푹 들어가는 부위, 고혈압 있을 때는 곡지와 양계를 같이 자극해 주면 좋고요. 또 피부질환이 있을 때는 곡지와 무릎 쪽에 있는 혈을 같이 자극하면 좋습니다. 혈해혈은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그래서 피부질환이 있을 때는 곡지와 혈해를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관절 질환에도 사용하는데요. 바깥쪽 외상가염, 이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관절의 염증, 보통 이제 바깥쪽을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관절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왼쪽 곡지혈은 오른쪽 무릎 관절통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무자법이라고 하죠. 대칭이 되는 관절, 팔꿈치는 무릎과 대칭이 되는데요. 그래서 왼쪽 곡지혈은 오른쪽 무릎 관절염, 오른쪽 곡지혈은 왼쪽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곡지혈을 지압하는 방법은 자신의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이렇게 지압을 하면 됩니다. 한 번에 5초씩 이렇게 해서 5차례 정도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곡지혈도 계속 이어서 지압을 하면 좋겠죠. 곡지혈 다음으로 또 유명한 혈자리가 수삼리입니다. 수삼리는 곡지혈에서 자신의 손가락 4개를 붙였을 때 떨어진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수삼리혈입니다. 자, 볼까요? 곡지혈에서 자신의 손가락 4개를 붙인 거리, 즉 3촌만큼 떨어져 있는 부위인데요. 수삼리는 실제로 곡지혈은 두 번째 손가락에서 쭉 타고 올라가는 수양면 대장경 상에 있는 거죠. 한번 이어볼까요? 이 양계혈도 수양면 대장경이죠. 그래서 쭉 타고 올라가 보면 수삼리를 거쳐서 곡지로 연결됩니다. 여기가 수삼리고요. 여기가 곡지가 되겠습니다. 이 수삼리는 팔에 있는 삼리라고 해서 상삼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하삼리는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족삼리입니다. 다리에도 삼리가 있는데 다리에 있는 삼리는 하삼리, 이 팔에 있는 삼리는 이 팔에 있는 수삼리는 상삼리라고 합니다. 이 수삼리는 얼굴이 부어 있을 때 명혈입니다. 얼굴 부종에 많이 활용하고요. 또 얼굴에 화농성 여드름이나 종기가 있을 때 또 많이 쓰는데요. 얼굴에 종기가 있을 때는 수양면 대장경에 있는 합곡혈과 이 수삼리를 같이 자극해주면 얼굴에 있는 화농성 여드름이나 종기를 치료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먹을 쥐는 힘이 약할 때도 이 수삼리를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역시 테니스 엘보가 있으면 외상가염, 테니스 엘보가 있으면 곡지와 수삼리, 이 수삼리 부위를 그때 눌러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때 이 수삼리도 같이 자극을 해주면 좋은데 곡지를 자극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곡지를 이렇게 자극하죠. 수삼리도 역시 팔뚝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번에 5초씩 5차례 자극하면 좋습니다.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려볼까요? 테니스 엘보는요, 바깥쪽은 테니스 엘보, 안쪽은 골프 엘보라고 하죠. 엘보는 상과염을 부르는 또 병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 테니스 엘보는 바깥 외자를 써서 외상가염,
골프 엘보 이쪽에 통증이 나타나죠. 내상과, 그래서 골프 엘보는 내상과염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끔 보면 이제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어느 쪽이 바깥쪽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은 실외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실내는 없죠. 다 실외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테니스 엘보. 근데 골프장은 실내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골프 엘보, 골프 엘보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척태혈입니다. 척태혈은요, 팔꿈치 안쪽에 보면 큰 건이 하나 잡히거든요. 이 건이 잡히는데, 이 큰 건이 잡히는 안쪽, 이 엄지손가락 쪽이 안쪽이고 바깥쪽, 새끼손가락 쪽이 바깥쪽인데, 큰 건이 잡히는 안쪽 움푹 패인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척태혈입니다. 이 부위가 바로 척태혈이죠. 척태혈에는 연못 택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폐경에 있죠. 수태음, 폐경에 척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태혈은 폐기관지와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폐주 피모라고 하거든요. 폐는 피부와 모발을 주관한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자극하면 폐기관지와 함께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으로 인해서 숨이 찰 때 좋고요. 횡격막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있을 때 이 척태혈에 있는 이 정맥을 란셋으로 피를 한 방울 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할 때는 곡지에도 연못 지자가 있고 척택도 연못 택자가 있죠. 이 두 군데를 자극하면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할 때는 곡지와 척택을 동시에 잡고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방법으로 지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척태혈도 고혈압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고혈압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곡지도 고혈압에 도움이 되고 척택도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양계혈도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있을 때는 곡지, 척택, 이 양계혈을 같이 자극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최혈입니다. 공최혈은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지금 손목에 보면 손목의 엄지손가락 쪽 끝부위, 이 부위가 바로 태연혈입니다. 이게 폐경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런데 폐경과 척택을 연결해서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등분이 됐죠. 다시 2등분한 상태에서 척택과 이 부위를 2등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위와 이 부위를 3등분 하게 되면 바로 이 부위가 공최혈입니다. 공최혈. 그렇게 되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척택과 태연을 12등분한 거고요. 그러면 12등분해서 위에서 5대 7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잡아도 되고요.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척택과 태연을 절반을 나눠서 약간 위쪽, 이 부위가 바로 공최혈이 되겠습니다. 공채는 구멍 공자죠. 공채, 구멍공, 구멍의 최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질의 최고 명혈입니다. 치질 이외에도 안의 비누과 질환에 굉장히 다용합니다. 그래서 몸에 뚫려 있는 모든 구멍을 치료하는 혈자리다. 그래서 공최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곡지혈이고요. 수삼리혈입니다. 척택, 공최가 되겠습니다. 이제 팔꿈치에 있는 중요한 혈자리들을 찾아봤는데요. 잘 따라해 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안의 지압신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